저는 오늘 하이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첼은 하이퍼그래프로 태블러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기존의 태블러 랭귀지 모델들은 테이블을 토큰의 시퀀스로 시리얼라이즈해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가장 대표적인 태블러 랭귀지 모델인 타버트가 학습하는 방법을 가져온 건데,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2005년이라는 셀이 있으면, 여기 쪽에 나와 있듯이 그 컬럼이랑 그리고 컬럼 타입, 그리고 셀 값 이런 식으로 시리얼라이즈를 해서 학습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시리얼라이즈를 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테이블의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논문에서 말하는 테이블의 구조적인 특성이란 일단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열의 순서가 바뀌어도 다른 테이블이 되지 않고 그냥 똑같은 테이블인 그런 특성이랑, 그리고 같은 열의 데이터들은 의미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이랑, 그리고 셀 행열 간의 관계가 반드시 두 개씩 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세 개의 컬럼이 서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테이블 내의 정보들은 셀이 모여서 행열이 되고, 그리고 행열이 모여서 테이블이 되는 것처럼 계층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첼 모델은 이 네 개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여기 엠베딩이랑 포매터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매터는 테이블을 그래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테이블의 각각의 셀들을 노드라고 보고, 그리고 그 로우랑 컬럼이랑 테이블이랑 그 셀의 관계를 하이퍼 엣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셀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셀이 클럽이라는 컬럼에 있으니까 둘 간의 관계는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파운디드 컬럼에 있지 않으니까 레알 마드리드라는 셀이랑 이 파운디드 컬럼 간의 관계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가 m이라고 하고, 뭐 열의 개수가 n이라고 했을 때 이 m, n 요게 셀의 개수고, 그리고 m, n 그리고 이 1이 그 각각 행, 열 테이블의 개수니까 이러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엠베딩 레이어에서는 그 노드 엠베딩이랑 하이퍼 엣지 엠베딩을 따로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노드 엠베딩은 이 셀 값만큼 있고, 그리고 여기 하이퍼 엣지 엠베딩은 행열 그리고 테이블 개수를 더한 값만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그래프 인코더가 있는데, 이 인코더는 총 3개의 블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노드 투 하이퍼 엣지 어텐션 블락으로 그 엣지에 해당하는 그런 노드들에 대해서 그 엣지에 대해 어텐션을 하는 블락이고, 그리고 하이퍼 엣지 퓨전은 아까 여기서 얻은 엠베딩이랑 여기서 어텐션 한 걸 퓨전하는 블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하이퍼 엣지 투 노드 어텐션 블락은 처음에는 그 노드에 해당하는 엣지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그 어텐션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여기는 반대로 그 노드에 해당하는 엣지들을 노드에 어텐션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트레이닝 헤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렉트라 헤드로 그 셀이랑 헤더를 일부 변형해서 주어진 셀이랑 헤더가 변형이 되었는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컨트래스티브 헤드는 일부 커넥션을 마스킹해서 같은 테이블에서 변형된 두 개의 뷰는 포지티브 페어로 놓고, 다른 테이블들은 네거티브 페어로 놔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하는 방식입니다.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는 데이터는 위키피디아랑 커먼크롤에 있는 데이터를 썼고요. 세팅은 일렉트라에서는 15% 정도를 변형을 시켰고, 그리고 컨트래스티브에서는 30% 정도를 변형을 시켜서 학습을 했습니다.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4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테스트했는데, 첫 번째는 컬럼 타입 어노테이션이고, 컬럼의 의미 타입을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이고, 컬럼 프로퍼티 어노테이션은 컬럼 쌍을 놀래지 그래프의 릴레이션에 매핑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타입 디텍션은 테이블의 의미 타입을 예측하는 거고, 테이블 시뮬리티 프리딕션은 테이블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다른 베이스라인으로는
다른 타입을 엠베딩 모델인 타블트랑 TURL, 도두오 이렇게 세 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프리틴이 없이도 거의 소타를 달성했다고 썼고, 그리고 그 column type annotation, column property annotation, table type detection에서는 엘렉트라랑 contrastive objective 모두 성능을 개선을 했고, 이 table similarity prediction에서는 엘렉트라는 성능 개선을 하지 못했고, contrastive objective만 성능을 개선했는데,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일렉트라에서 도메인 간 트랜스퍼가 어렵고,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유사도 매트릭을 그 스테이블 시뮬러리티 프레딕션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는데, 맨 처음에 그 테이블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그 permutation을 했을 때, 그 로우랑 컬럼의 순서를 바꿨을 때도 같은 테이블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여기서 분석을 한 걸 보면, permutation을 했을 때 테이블 representation이랑 그 전에 테이블 representation 간의 평균 결의를 계산을 해봤을 때, 이 타블트는 좀 차이가 있는데, 하이트웰은 차이가 거의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퍼 엣지를 로우랑 컬럼, 그리고 테이블이랑 셀 간의 관계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딱히 테이블이랑 로우랑 컬럼을 구분해서 엠베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엘렉트라 프리트레인드 하이트레이를 보면 테이블이랑 컬럼이랑 로우랑 셀을 구분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컨트라스티브랑 그냥 랜덤으로 했을 때에도 막 이렇게 테이블이랑 컬럼이랑 로우까지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셀이랑 나머지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렉트라 프린트 트레이닝이 컨트라스티브 프리트레이닝보다 그 테이블 시뮬러리티 디텍션 말고 다른 태스크들에서는 더 성능이 좋은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강조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랑 빨강색이 하이트렐인데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을 때 이에도 성능이 좋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프리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한데 반해서 하이트렐은 별로 프리트레이닝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성능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TURL은 한 100회 폭 정도 풀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타블트는 10회 폭 정도를 해야 되는데 하이트레는 5회 폭이면 충분하고 TSP에서는 오히려 더 학습을 하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미테이션으로는 텍스트랑 테이블을 같이 다루는 태스크, 예를 들면 테이블 QA나 테이블 to 텍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태스크들은 수행할 수 없다고 했고, 그 테이블 간의 릴레이션은 고려하지 않고 그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의 관계만 고려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이트렐에서 permutation invariance랑 테이블 스트럭처를 테이블 representation에 반영함으로써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고 프리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특성을 학습하는 것의 효율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